네, 하루간 경제 뉴스를 종합하는 시간 경제운입니다. 각 나라별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얼마나 잘 만들어줄 수 있는지를 매겨놓은 순위가 공개됐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몇 위에 이름을 올렸을지 홍 기자의 뉴스포인트에서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지금 자리에 홍경표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경영하는 환경이 어떻게 좀 나아졌습니까? 우리나라가 올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67개국 중 20위를 차지해서 역대 최고 순위에 올랐습니다. 우리나라가 IMD 등 같은 경우는 OECD 회원국과 신흥국을 대상으로 매년 6월 세계 경쟁력 연감을 발표를 하는데요. 이 국가 경쟁력은 기업 경영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줄 수 있는 역량을 평가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IMD가 개량 지표와 올해 3월부터 5월까지 설문한 지표를 토대로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순위는 올해 20위로 집계가 됐는데요. 2023년 28위보다 8계단 올랐습니다. 1997년 평가 대상에 포함된 이래 최고 순위고요. 싱가포르가 작년 4위보다 올라서 1위를 차지했고 스위스, 덴마크, 아일랜드, 홍콩 등 순으로 탑5가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대만은 8위, 미국은 12위, 중국은 14위였고요. 일본은 38위, 독일 같은 경우는 작년 22위에서 올해 24위까지 떨어져서 우리나라보다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천만 이상 국가인 3050 클럽 7개국 가운데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였고요. 인구 2천만 명 이상 30개국 중에서는 7위에 올랐습니다. 우리가 일본하고 독일은 이겼네요. 이렇게 순위가 올라간 데는 어떤 부분이 긍정적으로 평가됐을까요? 기업 효율성 분야가 33위에서 23위로 10계단 올라서 종합 순위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생산성, 효율성, 노동시장, 금융, 경영, 관행 등 평가 부분 골고루 상승했고요. 인프라 분야도 16위에서 11위로 5계단 올라갔는데 기본 인프라와 기술 인프라, 과학 인프라, 교육 등 부문 순위가 올랐습니다. 이 기업 효율성, 그러니까 노동력이나 자원을 투입했을 때 얻어지는 생산성이 과거보다 높아졌다는 건데 이 부정적으로 평가된 분야는 어디였습니까? 경제 성과 분야는 14위에서 16위로 2계단 하락했습니다. 성장률 등 국내 경제 부문 순위는 올랐는데 국제무역 부문이 47위로 떨어져서 이를 상쇄했고요. 국제무역 세부 지표 중 전반적인 무역 수지 순위는 상승했는데 여행 수지 악화 등으로 인해서 민간 서비스 순위가 38위에서 62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 효율성 분야에서는 38위에서 39위로 떨어졌는데요. 이 분야 가운데서 조세 정책이 26위에서 34위로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조세 정책 부문 중에서 GDP 대비 총 조세, 소득세, 법인세 등 순위가 떨어졌는데 이 조세 부담 증가가 순위 하락을 이끈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 경쟁력 순위 알아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서울고법 최태원 판결문 수정, 재산 분할에 영향 없어.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항소심 판결에 오류가 있다라고 주장한 내용 저희가 어제 경제원에서 전해드렸었는데 이 고등법원이 오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판결 결과에는 변함이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맞습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어제 기자회견을 열면서까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에 대한 고등법원의 판결이 오류가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요. 고등법원은 오늘 숫자만 틀렸지 재산 분할 비율에는 이 오류가 영향이 없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문에 일부 수정이 있었더라도 재산 분할의 비율과 대상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힌 것이죠. 최 회장 측이 전날 판결문 수정에 따라서 SK 주식 가치 상승 기여도를 최종현 선대 회장이 125배, 최 회장이 35.6배라고 주장한 것도 잘못됐다. 이것도 반박을 했습니다. 재판부가 판결 정정에 이어서 이유를 설명하는 자료까지 내는 것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이 재판부는 설명 자료에서 이 판결문 수정은 최태원 회장 명의 재산 형성에 함께 기여한 최종현 선대회장, 최태원 회장으로 이어지는 계속적인 경영 활동에 관한 중간 사실관계 오류를 수정하는 것이다. 최종적인 재산 분할 기준 시점인 올해 4월 16일 기준에 SK 주식의 가격인 16만 원이나 구체적인 재산 분할 비율을 통해서 비율 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네, 이거 2심 판결에선 재판부가 어떻게 계산을 했었죠? 앞서 이제 재판부는 1994년 11월 이제 최태원 회장 취득 당시에 이제 대한텔레콤, 그러니까 SK CNC의 전신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5월에는 주당 100원, SK CNC가 상장한 2009년 11월에는 주당 35,650원으로 각각 계산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최태원 회장 측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 1998년 5월 계산, 이 주당 100원으로 계산한 게 틀렸다, 이게 오류가 있다고 주장을 하자 1998년 5월 가치를 주당 1,000원으로 수정을 한 것이죠. 예. 네, 어제 수정을 했는데 최 회장 측은 이 같은 판결문 수정에 따라서 최태원 선대 회장과 그러니까 최종현 선대 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주식 가치 상승 기여가 각각 125배와 35.6배로 수정돼야 하고요. 선대 회장의 기여도가 올라감에 따라서 결국에는 이 1조 3,808억 원이라는 재산 분할 판결도 잘못됐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네. 하지만 이 재판부는 이날 설명 자료에서 2009년 11월 35,650원은 이제 중간 단계 가치다, 이게 최종적인 비교 대상이나 기준 가격은 아니라고 이제 강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뭐 최종현 선대 회장의 기여가 125배로 수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는 이제 현재 주식 가치로 산정을 해서 160배로 해야 된다, 이렇게 재판부가 주장을 했는데요. 이 SK 측의 35.6배는 이제 2009년 중간 단계 계산법인 것이고, 네. 최태원 회장은 4월 16일 현재 주가로 계산해서 이 1,000원에서 뭐 숫자가 수정된 1,000원에서 16만 원이 됐으니까 이걸 160배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정리해보면 이런 SK CNC 기여도 계산은 뭐 재판부가 틀린 거는 인정했으나 이 계산 하나만으로 기여도를 판단하는 건 아니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최태원 회장의 기여도가 더 높기 때문에 판결 대세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입니다. 네. 어제 최태원 회장 측이 SK그룹하고 육공화국 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반박했는데 재판부가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봤습니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최 회장과 선대 회장뿐만 아니라 노태우 전 대통령 등 이제 노관장 측이 SK그룹의 성장에 무형적 기여를 했다는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고 밝혔습니다. 네. 그래서 이를 토대로 한 재산 분할 비율 65대 35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고 밝혔고요. 재판부는 최종현 회장이 지극히 모험적이고 위험한 경영 활동을 한 배경에는 사돈 관계였던 노관장의 부친이 대통령이었기 때문이다. 그룹 경영의 어떤 보호막 내지는 방패막이로 인식해서 결과적으로 성공한 경영 활동의 성과를 이뤄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그리고 뭐 계산이 틀린 것에 대해서는 뭐 이혼에 따른 재산 분할 청구 사건에서 뭐 잘못된 계산이나 기재가 있다는 점이 나중에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판결 경정의 방법으로 이제 사후적으로 이제 수정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의 판례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산 틀렸다고 판결문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이제 주장을 한 것이고요. 하지만 최태원 회장 측은 이 기여도와 육공화국의 연결고리 등이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을 하고 있어서 대법원까지 가봐야지 이제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테슬라 중국 상하이에서 주행 보조 시스템 시험 승인. 이 테슬라 주가가 간밤에 크게 올랐는데 네.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요? 테슬라가 중국 상하이에서 첨단 주행 보조 시스템 FSD (Full Self Driving) 이 테스트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주가가 5%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에서 테슬라 주가는 이제 전장보다 5.3% 오른 187.44달러에 마감을 했고요. 이는 최근 이제 4주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5,978억 달러 수준으로 증가를 했고, 올해 들어 연중 주가 하락폭은 24% 수준으로 감소했습니다. 네. 테슬라가 상하이에서 FSD 시스템을 도로에서 테스트할 수 있다는 이제 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테슬라가 중국에서 FSD를 출시하는데 한 걸음 더 다가섰다는 평가입니다. 주행 보조 시스템이라고 하면 그 완전 자율주행 같은 네. 걸 말하는 겁니까? 이 테슬라의 FSD는 이제 현재 테슬라의 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을 이제 한 단계 높인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오토파일럿과 달리 별도로 판매가 되는 기능이고요. FSD를 이제 사용을 하게 되면은 이제 교통 신호등 감지와 이제 자율주행과 같은 자율주행 이제 전반적인 기능이 향상이 돼요. 현재 미국에서 실제로 판매가 되고 있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FSD가 Full Self Driving의 약자인데 이거를
한글로 번역을 하면은 완전 자율주행인데 이게 뭐 언어 그대로 운전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완전한 자율주행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조향과 제동을 도와주는 향상된 자율주행 시스템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네. 현재 이제 중국 항저우시, 그러니까 말씀드린 상하이뿐만 아니라 항저우시에서도 이제 그 테슬라의 FSD 테스트를 승인할 수 있다고 또 알려졌어요. 네네. 테슬라는 이제 중국에서 오토파일럿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긴 했는데 미국에서 판매 중인 FSD는 이제 중국의 데이터 규제 때문에 출시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올해 이제 4월 28일에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서 이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를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이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FSD 출시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중국에서 자율주행 테스트에 통과를 해서 상용화까지 한다라고 하면 이제 당연히 실적 반등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맞습니다. 중국은 현재 전 세계 전기차 시장 1위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같은 시장에서 FSD 출시를 통해서 최근 이제 부진한 중국 시장에서 어떤 매출 확대 기회를 또 얻을 수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수집한 방대한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완전한 자율주행 기술을 향한 FSD 개발에 좀 진전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도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테슬라가 이제 바이두로부터 어떤 업그레이드된 지도 소프트웨어를 받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해졌는데요. 이 중국 규정에 따르면 어떤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은 일반 도로 주행에 앞서서 이제 지도 제작 관련 자격을 얻어야 해요. 그리고 외국 기업의 경우에는 이제 허가받은 중국 기업과 파트너십도 맺어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바이두로부터 소프트웨어를 받았다는 소식이 이런 종합적인 정황을 봤을 때 중국의 FSD 정식 출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렇게 좀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 들어봤고 다음 뉴스 보겠습니다. 네, 워런 버핏의 버크셔 비아디 주식 추가 매각. 미국에 테슬라가 있다면 중국엔 비아디가 있죠. 네. 이 워런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가 투자를 하면서 더 유명세를 타기도 했는데 그랬던 버크셔 해서웨이가 최근에 비아디 지분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투자의 귀재 워렌 버핏이 이끄는 미국 버크셔 해서웨이가 초기에 투자했던 중국 전기차 비아디의 어떤 지분을 이제 추가로 정리를 했어요. 버크셔는 비아디의 주식 130만 주, 약 4천만 달러 어치를 최근에 매각을 했습니다. 네. 이에 따라서 버크셔의 비아디 지분율은 7%에서 6.9%로 소폭 줄었는데요. 버크셔는 2008년 비아디의 주식을 2억 2,500만 주, 약 한 2억 3천만 달러에 매입한 바 있습니다. 네. 이후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하면서 이 투자는 상당한 수익을 버크셔에 안겨줬습니다. 네. 그랬던 주식을 이제 갑자기 팔고 있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그 버크셔 측에서는 이 비아디 주식을 파는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2022년과 2023년 기준 비아디 시장 가치가 버크셔가 처음에 지분을 사들인 때와 비교해서 거의 600%가 급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때문에 상당히 많이 주가가 올랐으니까 차익 실현에 나선 것이다 이렇게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네네. 버크셔는 보유하고 있던 비아디 지분 중 절반을 정리했고 이번에 추가로 또 정리해 나선 것입니다. 버크셔가 비아디에 초기 투자할 수 있었던 데는 이제 올해 타계한 고 찰리 먼거 전 버크셔 부회장의 어떤 선견 지명이 있었다고 평가받습니다. 네네. 버핏은 이제 먼거가 2010년 비아디에 대해서 100% 신뢰할 만하다고 평가를 했고요. 비아디는 1990년대 같은 경우는 휴대폰 배터리 어떤 회사로 시작을 했는데 이제 2003년부터 전기차용 이제 배터리 생산으로 사업 기조를 전환을 했고 작년 4분기에는 마침내 이제 세계 최대 전기차 제조업체 테슬라를 제치고 이제 전 세계 1위 자리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뉴스 포인트는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